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77쪽 문제 15번까지 풀었죠? 15번 풀었나요? 예. 자, 다음 페이지 17번 비과세 좀 나갔죠? 17번 비과세. 예, 작년에 단독 문제 올해 단독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좀 낮고요. 종합 문제용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기본적인 내용만 봐주십니다. 요약집은 5페이지 정도 펼쳐놓으시면 되겠네요. 요약집은 5페이지. 가볍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다음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다. 아닌 거 물어봤죠, 여러분? 자,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세요. 별표 하나 정도만. 자, 1번.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외국 정부의 취득. 자, 외국 정부가 나오면 뭐랬죠, 여러분? 상호주의라고 그랬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과세를 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니까 그 외국 정부도 당연히 뭐다? 비과세가 되겠죠. 자, 1번 비과세에서 국지 외우시면 되겠죠? 국지. 자, 2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개수로서 건축법상 대수선은 제외. 여기 비출 건축법상 대수선은 비과세 대상인 개수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이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 변액이 얼마? 9억 원 이하인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 개수는 무슨 취득이랬죠, 여러분? 간주 취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역시 비과세 대상이죠. 2번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구입니다. 예, 2번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구입니다. 최근에도 나왔고요. 자, 3번 임시흥행전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건축물. 자, 임시건축물 뭐죠, 여러분? 가건물. 그러니까 등기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비과세인데 조건은 뭐예요, 여러분?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역시 비과세 맞고요. 4번 신탁법에 따라 신탁 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이죠. 그래서 신탁법상 신탁 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일 때 위탁자부터 수탁자, 수탁자부터 위탁자, 수탁자부터 신수탁자가 일 때는 뭐다? 비과세인데 다만 이때 그 신탁이 주택법상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밑줄 하나 또는 다시 주택조합 등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합니다. 제외한다. 그래서 4번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여기서 주택조합 나왔죠, 여러분? 여기서 주택조합 보죠. 그러면 이때에 이 주택조합은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물론이고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물론 도시 및 주거환경제법 정비법상 뭐가 있죠, 여러분? 주택 재건축조합. 그 다음에 올해 신설된 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조합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 지금 문제집에는 요 주택 조합 등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택 조합이나 주택 재건축 조합이나 소규모 재건축 조합과 누구 간이에요, 여러분? 조합원 간의 신탁일 때는 비과세다. 또 이러한 조합이 취득하는 여러분? 비조합원용 부동산도 역시 뭐다, 여러분? 비과세 대상이다. 여기서 좀 확인해 두시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4번은 신탁법상 신탁으로서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누구 간에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탁자 간에 왔다 갔다 하면 사실상 이전이니까 형식상 이전이니까 형식상 이전이니까 비과세야. 그런데 요 신탁 계산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하는 경우가 바로 주택조합이라든지 주택재건축조합이라든지 또는 소규모 재건축 조합과 누구 간에 여러분? 조합원 간의 신탁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주택조합 등에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뭐랬죠, 여러분? 일반 분양용이라고 그랬죠? 예, 이때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5번 관련 법률, 즉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법률에 따른 동원 대상 지역 내, 여러분 여기 냄새가 나. 동원 대상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자 밑줄 뭐죠, 여러분? 환매권 행사죠. 법률에 따른 환매권 행사죠.
이때는 비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거는 환매권 행사가 이루어졌으니까 결국 매도자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갔다가 매수자한테 넘어갔다 다시 누구한테 되돌아왔어요, 여러분? 매도자한테 되돌아왔죠? 예, 그러니까 이때 이 환매권 행사는 사실상 이전이다, 형식상 이전이다. 형식상 이전이다. 그런데 이것이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뭐에 의했다면 관련 법률의 환매권 행사 자발적이니까 강제적이니까 강제성을 띠고 있으니까 이때는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비과세가 되고 단순히 환매 등기가 병행되는 부동산의 매매일 때 환매 등기가 병행되는 부동산의 매매 요거는 법률 개입 이시 없이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에 한 환매권 행사, 사적 계약이야. 니들이 원해서 한 거니까 이때는 비과세를 해주고 안 해주고 뭐 하는 거야? 과세를 하는데 얘는 사실상 이전이니까 형식상 이전이니까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특례세율. 그래서 형식상 이전일 때 적용되는 특례세율은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거죠, 여러분? 2% 뺀 거로 과세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표준세율은 몇 프로가 돼야 되는가? 매매니까 몇 프로야? 4%죠. 4%에서 몇 프로 빼라? 2% 빼라. 그러니까 몇 프로 내라? 2%로 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요 환매권 행사가 나왔다 해서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라 법률에 의한 경우 때 한해에서만 뭐고 여러분? 비과세고 그냥 환매 등기가 병행되는 부동산 매매, 즉 사적 간의 부동산 매매 계약일 때는 이때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를 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 특례세율로서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 2% 뺀 세율로 과세한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18번, 19번 다 기출문제죠, 여러분. 자, 19번 한번 풀어보죠. 최근에 나온 게 19번이네요. 다음 중 지방세법의 규정에 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옳은 거 물어봤죠. 옳은 거. 2008년도 19회 문제인데 자 같이 한번 보죠. 1번 공사 현장 사무소로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형 건축물. 자 임시 건축물 나왔죠? 근데 조건은 뭐였어요 여러분? 1년은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그냥 1년을 초과했으니까 과세야 비과세야? 과세죠.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무슨 세율이죠 여러분? 특례세율 이때는 2%죠. 2%. 왜냐면 임시 건축물이니까 등기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종전 취득세 2%만 해야 되니까 특례세율 몇 프로 과세한다? 2% 과세하는 거죠. 자, 2번. 대한민국 정부 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는 외국 정부의 취득. 자, 외국 정부나 뭐 확인하라? 상호주의.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과세한다 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야? 과세해야 되겠죠. 자, 3번. 국가 등의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사회 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려받거나 기부 체납 대상벌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는 취득. 자, 여기 윗줄. 국가 등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은 뭐죠? 원칙? 비과세죠. 국가 등에 귀속시키거나 기부 체납하는 부동산이나 사회 기반 시설은 비과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러한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변경되거나 또는 귀속 또는 기부 체납했다 하더라도 뭘 받았어요? 밑줄 반대급부를 받았죠. 그것도 대가 이시 없이 무상으로. 이게 포인트야. 귀속 또는 기부 체납한 대가를 뭘 받았다는 얘기야. 국가 등으로부터 그것도 대가도 이시 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면 이때는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죠. 자 4번. 신탁 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이나 주택재건축조합 하나 더 있다 그랬죠 여러분? 뭐죠 여러분? 소규모 재건축조합. 그러니까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이라든지 또는 주택조합 등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신탁법상 신탁이라도 비과세 적용하지 아니하는 거죠. 5번이 바로 국지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는 누구죠? 과세권자가 뭐 할 때야? 취득할 때죠. 자기가 취득한 걸 자기가 세금 때리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다만 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비과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 20번부터는 여러분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취득 시기. 요약적 계속해서 5페이지 정도 펼쳐놓으시면 되겠어요. 5페이지. 자, 작년에 개별 문제 나왔네요. 그래서 올해 개별 문제 뭐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종합 문제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보죠. 자, 20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서 사실상 잔금 지급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잔금 지급이. 사실상.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 매매 등, 이건 공인중개사 되면 여러분한테 반드시 적용되는 거죠.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취득. 자,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취득 시기를 물어보면은 항상 뭘 확인해야 될지 여러분? 취득의 유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취득 형태가 뭐일 때 한해서만 여러분? 뭐일 때 한해서만? 국지외수 공판장에 한해서만요. 국지외수 공판장. 외우셔야 되는 거 이거는. 그죠? 딱 요 정해진 경우. 그래서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죠. 자, 그럴 때는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어디로 가고 여러분?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죠. 자, 요거와 함께 또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와 뭐가 이루어졌다 여러분?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도 이외의 모든 유상 취득이라든지 이럴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계약상으로 가야 되죠. 여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을. 그래서 특히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개인 간의 매매이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 검증이 이루어졌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계약상 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외의 유상취득의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라서 여러분? 개인 간의 매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개인 간의 매매란 말이 나오면 뭐가 아니다? 국지외수 공판장이 아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개인 간의 매매가 나오면 어디로 몰고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계약상이죠. 그래서 개인 간의 부동산 매매로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검증을 받았다 하였다 하더라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상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개인 간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뭐를 했어도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다도 어디로 가야 된다, 여러분? 계약상 요거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 시험에서는 요거야. 사실상이냐 계약상이냐라는 거 구분하는 거죠. 다 어쨌거나 거래 유형과 관계없이 어떤 날에 취득하는 걸로 맞죠, 여러분? 잔금 지급에는 변함이 없죠? 달라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실상이냐 계약상이냐. 다시 한번 사실상은 뭐에 한해서만? 국지외수 공판장에 한해서만. 외워야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예. 그리고 아니면 나머지 다 어디로 가라고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 거죠. 그러면 확인해 보죠. 1번 공매 방법에 의한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자, 국지외수 공이죠. 예, 공이니까 즉 공매면 경락조서가 작성되겠죠. 그래서 경락조서에 의해서 언제 얼마에 취득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2번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유상승계 취득. 자, 이때 외국으로부터 수입은 우리 뭐죠? 저기 외수죠. 외수. 자, 외국으로부터 물건 수입하면 적으세요. 뭐가 작성되죠? 수입면장이 작성됩니다라고 했죠? 수입면장. 자, 3번 법인이 작성한 법인 장부인 원장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증명된대. 법인은 모든 거래를 어디에 기록하게 돼서 여러분? 장부에 기록하게 돼서 장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4번이죠. 밑줄 화해조서죠. 화해조서. 뭐죠, 여러분? 저기서 해당하는 판이죠, 판. 판이 뭐죠, 여러분? 판결문.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인된 판결문 말하지만 단 이 판결문에서 뭐 4가지 화해, 포기, 인나, 자백간주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화해조서가 제일 많이 나왔어, 시험에.
그래서 꼭 좀 기억해 두셔야죠. 5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 누구죠, 여러분? 과세권자죠. 여기서 과세권자는 왜 나왔다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과세권자는 왜 나왔어요? 매매 당사자 중? 매도자야, 매수자야? 응? 국가 등이 매수자가 되면 비과세가 되는 거고 여기서 국가 등은 매도자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판 걸 자기가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예, 그래서 국지는 여기서 매도자로 나온가? 매도자가 아니라 국지가 매수자면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비과세죠. 근데 여러분 거기 1, 2, 3, 4, 5에 공통이 되는 게 있었네. 1, 2, 3, 4에 공통이 뭐야, 여러분? 그쵸. 유상승계치도 유상. 유상이란 말은 왜 했을까, 여러분? 국지회수 공판장이라더라도 무슨 취득이면 무상취득일 때는 잔금 지급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 국지회수 공판장이라도 무상취득은 적용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죠. 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무상이니까. 그럼 무상이니까 대가를 준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거 시비 걸지 마라 그 얘기야. 무상취득 시비 걸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좀 봐두시고요. 자, 21번 한 번 더 풀어보죠. 21번. 다음은 취득세 납세원과 성립되는 취득시간의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을 물어봤죠. 자, 21번이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예, 역시 21번이 가장 출제 가능한 스타일이 아닐까. 올해 만약에 개별 문제가 또 나온다면 21번이 가장 기본적인 출제 형태다. 자, 가장 틀린 거 물어봤는데 1번 보죠. 매립이나 간척 등으로 토지를 무슨 취득했다, 여러분? 원시 취득했죠. 그래서 매립 간척은 무슨 취득을 말한다, 여러분? 원시 취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는 언제, 여러분? 공사, 준공, 인가일이죠. 원칙이죠. 근데 공사, 준공, 인가 전에 사실상 사용했다. 이렇게 더 빠른 시기가 나면 그때는 어디로 가면 돼? 빠른 날로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시기를 결정할 때 시간적 기준이 몇 개 이상 나면 2개 이상 나면 우리는 고민하지 마. 그 중에서 어디로 가면 돼? 빠른 날로 가면 되는 거죠. 자, 2번. 증여 등 무상취득이죠, 밑줄. 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이다. 이때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계약일이죠. 민법에 따르면 증여의 취득은 언제로 본다 해서 여러분 계약일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서 계약일을 취득한 걸로 보고 그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에 취득세를 내면은 그 냈다는 영수증 들고 이제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뭐 하면 되는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재산을 이제 뭐 한 걸로 봐서 증여받은 걸로 봐서 이제 우리는 뭐 내야 되는가? 또 증여세 내야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증여를 받으면 뭐도 내야 되고 취득세는 물론 뭐도 내야 되는가? 증여세도 내야 되는 거 여러분. 예. 그럼 2번 냈냐고요? 2번 낸다고. 취득세는 물론 뭐도 내야 된다고. 증여세도 낸다고. 내기 싫으면 안 받으면 돼. 저한테 연락 주세요. 예. 다만 자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고 여러분? 증여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본다 그랬죠? 근데 증여 계약 후에 이 증여 계약을 어떻게 한 거야, 여러분? 해제했다고, 해제. 원래 우리 언제 취득한 걸 본다고, 여러분? 증여 계약이라. 그럼 계약서 작성했어. 그리고 증여 받기 전에, 즉, 등기하기 전에 이 증여 계약이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해제가 됐다고, 해제가 됐다고. 지금 증여 계약일에 우리는 취득세 납세무가 발생한 걸로 보는데 그 후에 이 증여 계약이 어떻게 되면 해제가 되면 결론은 취득하는가 못하는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언제 취득한 걸 보니까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는 얘기야. 실제 증여 받은가 못 받은가? 못 받았다. 근데 우리 무조건 언제 취득한 걸 보니까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돼야 안 돼? 결론 증여 못 받았으니까 중간에 매매계약이 어떻게 해서 해제가 되니까 증여자가 정신이 되돌아온가. 응? 계약서 쓸 때는 그냥 맛이 갔다가 그 다음날 정신 깨고 나니까 이제 내가 어제 술 먹고 이상한 짓 했구나. 그래갖고 매매계약을 어떻게 해서 해제한 거죠. 그러면 결론은 취득을 하는가 못하는가? 못하는데 우리 무조건 계약을 취득한 걸 보니까 취득세를 내야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뭐가 되어 있지 않아야 돼?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야. 작년에 시험에 나올 때 이걸 갖고 장난쳤어. 등기 등록을 한 후 이렇게 했어. 아니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둘째, 뭐에서? 법에서 정하는 서류에 의해서만. 법정 서류 여기는 세 가지네요. 법정 서류 세 가지에서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이 어떻게 됐다? 해제가 됐다는 걸 뭐하면? 입증하면 이때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니까 취득세 내라 내지 마라? 내지 마라 그 얘기죠. 그럼 조건을 잘 보셔야 되는가? 첫째 뭐가 되어 있지 않아야 돼? 등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돼.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무조건 취득을 본이다. 그 원인의 행위가 뭐라 상관없어. 무조건 취득세는 무조건 뭐 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보기 때문에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둘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에 의해서만. 며칠 이내? 여기서 60일 이내는 어떤 날이었죠, 여러분? 요 60일은 무슨 기한을 말하는가? 신고 기한이죠. 취득세 신고 기한 이내에. 이 매매계약이 어떻게 됐다? 해제가 됐다는 걸 뭐하면? 입증하면. 그래,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요거는 여기도 똑같은 거죠. 여기도 뭐죠, 여러분? 계약일이죠. 그쵸?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죠. 다 계약서에 적힌 날이잖아. 근데 중간에 어떻게 했다고? 해제가 됐다고. 중간에 해제가 됐다. 중간에 해제가 된 거에 대해서 뭐가 되어 있지 않고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에서 며칠이네 여러분? 60일. 요거는 어떤 기한이라서? 신고 기한에 증여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계약이 어떻게 했다? 해제됐다는 걸 뭐하면? 입증하면 우리는 취득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죠. 자, 이거 잊지 마시고요. 작년에 여기 시험에 나왔었죠. 자,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몇 번이죠? 3번인가요? 네, 4번, 2번 단서 마무리 합시다.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며칠이네? 60일 이내에 제출한 밑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 신고서. 이게 바로 뭘 말하죠, 여러분? 법정 서류에서 계약이 어떻게 했다? 해제된 사실이 어떻게 되면 입증되기는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죠. 자, 여기 종합 문제로 나왔을 겁니다, 아마. 개별 문제로 나왔죠? 개별 문제. 자, 그다음에 3번 갑시다. 토지 이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 무슨 취득이죠? 간주 취득이죠. 자, 이때는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자, 몇 개 나왔네, 여러분? 2개. 그럼 어디로 가면 돼? 빠른 날로 가면 되는 거죠? 다만 이렇게 변경되기 전에 먼저 사실상 사용했다. 그럼 빠른 날로 어디로 가면 돼? 사용일로 가면 되죠. 자, 4번. 개인 간의 매매랍니다. 개인 간 매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대. 그러면 사실상 잔금지급이다. 맞아, 틀려? 틀렸죠. 개인 간의 매매란 말이 나오는 순간 어디로 간다고요? 계약상으로 가야 됩니다. 설사 뭐가 이루어졌어도 부동산 거래 신고와 그에 따른 검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냥 같이 합시다. 요게 취득식이면 과세 표준을 결정할 때는 국지회수 공판장은 물론이고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사실상 취득 가격이죠. 지금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를 말하냐면 바로 요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다. 취득 시기를 물어보면 어디로 가고 계약상으로 가고 과표를 물어보면 어디로 가는가? 사실상. 그러니까 출전이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이때는 계약상, 이때는 사실상. 출전은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이외의 개인 간의 매매다. 그러면 이때는 과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한 가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신고한 가격으로 오는 순간 항상 얘는 뭐와 비교 대상이 돼서? 시가, 표준액과 비교 대상이 돼서 둘 중에 어떤 금액이? 큰 금액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취득 유형에서는 뭐와? 취득 시기와 과표를 정리해놓고 시험에서 뭘 물어보는지, 취득 시기를 물어보는지, 과표를 물어보는지 확인해 떠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때는 올라가고 취득 시기는 계약상, 과표는 사실상, 요거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나오면 맞춰야 돼요, 여러분. 예. 진짜 나왔네. 아씨, 내년엔 꼭 외워야지. 반전하는가. 자,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예. 자, 5번. 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받았답니다. 역시 실무에서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잖아. 많이 일어나잖아. 주택건설법인. 그래서 누가 나왔죠? 여러분 밑줄 법인이 나왔죠. 그럼 국집에서 공판장에서 바로 법인 장부에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어디로 가죠? 사실상 잔금 지급이죠. 근데 뭐가 나왔냐 여러분? 하나 더 나왔죠? 뭐? 등기일. 그럼 몇 개 나왔어? 2개. 그럼 우리 주접시 이 중에서 어디로 가면 돼? 빠른 날로 가면 되죠 뭐.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2번 한번 보죠. 작년엔 요게 시험에 나왔고요. 예. 22번은 요 법정 서류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22번은 요 법정 서류. 자, 22번 보죠. 개인 간의 매매야. 그럼 언제 취득한 걸 보는 거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죠. 그런데 등기 등록을 하고 하지 않냐고 밑줄.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에요. 등기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이게 바로 뭐죠? 법정 서류. 에 의해서 계약이 어떻게 됐다고요? 해제가 됐다는 게 어떻게 돼서 입증됐다. 이때는 취득을 보지 아니한다. 이때 법정 서류가 아닌 거. 1번 화해조서, 인락조서 밑줄. 2번 공정증서 밑줄. 3번 계약 해제 신고서.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서. 그러는데 1, 2, 3, 4 묶으시고요. 요 네 가지가 법정 서류죠. 그러나 5번 검인계약서는 법정 서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번 체킹해 두셔야 돼요. 5번.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 4번은 증여계약일 때는 적용되지 않죠. 왜냐면 증여일 때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공인중개사 개입 안 했잖아. 개인 간에 증여하는데 공인중개사 개입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증여일 때는 4번은 법정서류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계약상과 증여 모두 해당이 되지만 4번만 뭐일 때고 계약상 요 잔금 지급일 때만 되고 증여일 때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증여일 때는 몇 번이고 1번, 2번, 3번이고 개인 간의 매매일 때는 1번, 2번, 3번과 4번까지 들어간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5번 검인계약서는 법정 서류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죠. 이해를 하시나요 지금? 그냥 멍 때리고 있는 분은 안 계시죠? 도대체 이 자식이 무슨 소리 하는지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제가 분명히 수업 지난번에 우리 방학 들어가기 전에 이거 꼭 좀 한번 보고 오십시오. 요약집 보고 오십시오. 정리하고 오십시오라고 부탁드렸는데 다 보셨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기본적으로 할 걸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할 건 안 하고 그냥 맨날 그때 진도별로 나가면 여러분 못 쫓아와. 그냥 맨날 그냥 앉아 있다만 가는 거야. 그러면 서로 힘들어져. 자, 그래서 여러분 좀 봐주시고요. 자, 23번은 이제 옛날 14회 때 2003년도 때 나왔던 사례 문제인데 한번 가볍게 보죠 뭐.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자, 밑줄 누구랬어요, 여러분? 개인 간의 매매랬죠. 그래서 취득한 아파트를 다음같이 신고한 경우 취득시 오른 것은 자, 개인 간의 매매니까 언제 취득한 걸 보는 거죠? 계약상 잔금제죠. 자, 그러면 계약상과 사실상 두 개 나왔죠? 이 중에서 우리는 뭘 잡고? 계약상 잔금 지급을 잡고 그거와 뭐를 비교해서? 등기 접수를 비교해서 둘 중에 항상 어떤 날이야? 빠른 날이죠. 그러면 둘 중에 어디가 더 빨라요, 여러분? 계약상 잔금 지급이죠? 그럼 우리는 언제 취득한 걸 보는 가? 계약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 보는 거죠.
23번이 여러분 공인중개사 되셨을 때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시간적 기준이죠. 꼭 기억해 두셔야죠. 자, 그러면 24번을 볼까요? 23번과 24번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 거야. 23번은 개인 간의 매매라는 게 특징이고요. 24번은 매도자 누가 나서 법인이 나왔다는 게 특징입니다. 법인. 이런 매도자가 법인이고 매수자가 개인일 때 이런 해당하는 게 바로 대표적인 경우가 뭐랬어요, 여러분? 분양받은 경우. 주택 건설부터 아파트 뭘 받았다고? 분양. 그러면 법인이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계약상이야, 사실상이야? 사실상으로 가야죠, 이때는 사실상. 그거 뭘 비교해? 등기, 접수를 비교되는 거죠? 둘 중에 어디가 빨라? 등기일이 빠르죠? 그럼 우리는 등기일로 가면 되는 거야, 뭐. 이해하셨나요? 자, 23번과 24번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냐고요? 23번은 누굴 모이고 개인 간의 매매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고? 계약상 가고. 24번은 법인이 개입됐으니까 어디로 가고? 사실상. 그러나 항상 계약상, 사실상 이거와 뭐를 비교해서 등기, 접수를 비교해서 어떤 날? 빠른 날이죠, 뭐. 이해를 하셨나요? 예. 자, 25번, 26번은 여러분한테 좀 맡길게요. 이미 한번 나왔던 거니까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29번부터 갈게요. 29번. 다른 거는 그냥 확인만 하시기 바랍니다. 29번 적으세요. 과세 표준이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별표 3개짜리 시험에 나오는 경우죠. 자, 29번부터는 취득세 과세 표준이고요. 비록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뭐. 자, 취득세 과세 표준에 관한 다음에 설명 중 옳은 거 물어봤죠? 자, 이거죠, 여러분. 과표를 물어봤죠? 그러면 똑같이 취득 유형 확인하셔서 뭐면 국지외수 공판장과 여기는 뭐가 포함되는죠? 부동산 거래 신고가 검증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검증을 받았죠? 그러니까 거래사를 확인해야 못해? 확인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디로 가라?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라. 그러면 이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아니다. 개인간이다. 그러면 어디로 가라? 신고한 가액을 하라. 근데 신고한 가액이 나오면 항상 뭐와 비교 대상이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요걸 잊으시면 안 되죠. 자, 같이 갑시다. 1번 취득세 과세 표준 밑줄 무슨 가액? 당시가의 취득 당시 가액이죠. 취득세는 무슨 세니까 여러분? 행위세잖아. 그러니까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었을 때 그 물건의 뭐를? 가액을 과표라는 거죠. 가액. 과표를 가액으로 표하는 조세를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과세 표준을 가액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 따를 종자의 가액 가짜 뭐라서 이거를 종가세라고 했죠. 종가세. 종가세 때는 항상 세율은 무슨 세율 나온다고 그랬죠? 비례세율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는 누진세율이 있어 없어? 없죠. 자, 그런데 연부를 취득한답니다. 연부 취득하는 경우. 연부 취득하는 경우는 무슨 금액이다? 총 연부 금액이라. 맞아, 틀려? 틀렸죠. 연부 금액이죠. 연부 금액. 그래서 연부 취득세 과표는 총 연부 금액이 아니라 뭐야? 연부 금액. 연부 금액은 뭐야?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거고, 총은 뭐야? 총액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이때 연부 취득세 과표는 총액이 아니라 뭐다?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그랬죠. 또 쓰고 있어? 요약집에 있어. 7조. 요약집 맨 위에 있어. 그래서 연부 취득이 때는 뭐다 그러면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 금액으로 하며 취득 금액에 포함하는 계약 보증금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그거 물어본 거잖아. 자, 2번. 공정증서나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 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표한다. 자,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표하는 건 어떤 경우야?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죠? 근데 여기에 공정증서와 검인계약서는 있어 없어? 없죠. 헷갈리면 안 돼?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정하는 경우는 뭐야 여러분? 국지외수 공판장이만이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공정증서나 검인계약서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밑줄 확인하셔야 됩니다. 공정증서나 검인계약서.
근데 아까 취득으로 보지 않는 법정 서류에는 뭐는 있었어? 공정 증서는 있었죠? 검인 계약서는 없다 그랬죠? 예, 그래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3번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뭐한 가액? 밑줄 신고한 가액. 요게 뭐죠, 여러분? 원칙이죠. 사실상 취득가액이 뭐죠, 여러분? 특례죠. 자, 근데 밑줄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편액보다 어떻게 할 때? 적을 때 요거는 뭐죠? 예외죠. 예외. 그래서 지금 1번은 특례를 원칙 1번은 과표 취득 당시 가액을 말한 거고 2번은 그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하는 경우로 물어본 거고 그다음에 3번은 원칙과 예외를 물어본 거죠. 자, 그래서 원칙은 신고한가, 예외 뭐야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죠. 자,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답니다, 여러분. 그때는 신고가액을 신고한 가격으로 한다? 아니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받은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한 가격을 우리 뭘로 보라고요? 사실상 취득 가격을 보라고요. 자, 5번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토지 가격이 어떻게 했다 여러분? 증가했대. 무슨 취득이죠? 간주 취득이죠. 간주 취득일 때 과표는 무조건 뭐랬어? 증가한 가액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뭐라서? 지목 변경 후 토지 가액이랬으니까 맞아서 틀렸어? 틀렸죠. 그래서 옳은 건 몇 번이에요, 여러분? 3번이죠. 3번이 옳은 말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말이죠. 30번. 자, 요거죠.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를 물어봤죠.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의 경우는 시가편액에 불과하고 사실상 취득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로 하는 경우다. 옳은 거 물어봤죠. 별표 3개짜리죠, 여러분? 이 사실상 취득 가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죠, 여러분? 얘는 시가편액과 비교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죠. 사실상 취득 가격은 시가표준액과 비교를 한다, 안 한다? 안 해. 항상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이죠. 근데 무슨 가액은? 신고한 가액은 무조건 뭐와 비교 대상이 돼서 시가표준액과 비교 대상이 돼서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이 과표돼. 이걸 특징이죠. 그러면 지금 30번은 바로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하는 국지회수 공판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를 물어보는 거 있죠. 자, 1번 봅시다. 국지 나왔죠? 그런데 무슨 취득이라 해서 밑줄 무상 취득금은 사실상 취득 가격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할 수 없죠. 뭐라 하더라도 국지회수 공판장이라 하더라도 무슨 취득은?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2번 외우지 않으셔도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로 인정돼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자 밑줄 부당행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7쪽에 다 나와 있어 요약지. 예. 자 3번 화해 포기 인납 또는 자백 간주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된다. 자, 판결문은 맞았죠? 그런데 뭐는? 화해 포기 인납 자백 간주는 판결문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라고 했죠. 제외한다. 자,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래서 검증이 이루어졌다. 그때 과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에 해당하는 거죠? 바로 4번이죠. 자, 5번. 요거는 특례 규정인데 법인이 아닌 자 밑줄 누구죠? 개인이죠.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 가격 중 몇 프로를 90%를 넘는 가격이 법인 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그때는 과표를 첫째 법인 장부로 입증된 금액 법인 장부로 입증된 금액 증명된 금액은 물론이고
2번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않았어도 소득세법이나 소득세법 등에 의한 계산서라든지 부가가치세법상 뭐 여러분 세금 계산서로 입증된 금액 이거는 우리 책에 요약집에 안 들어가 있네. 네, 요거는 좀 적어 놓으세요. 세 번째. 부동산 매입에 부동산 취득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매각 차손. 자, 요거를 뭐한 금액으로 한다? 합한 금액을 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처럼 요거는 요약집에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응? 네. 요약집에 7페이지에 적어 놓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84쪽에 보기 5번 맨 위에 누가 법인이 아닌 자, 누구랬어? 개인이 건축물을 뭐 하거나 건축하거나 뭐 할 때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법인 장부로 몇 프로를 초과하여 90%를 초과하여 법인 장부에서 90%를 초과하여 사실상 취득하여 어떻게 되면 입증이 되면 그때는 과세표준을 법인 장부로 입증된 금액은 물론이지만 이 금액은 물론이지만 여기다가 1번과 2번과 3번을 뭐 하는 금액? 합한 금액을 뭘로 하라? 과표로 하라 라고 했어요. 자, 요거 좀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소유는 나와 있는데 요약집은 여기에 빠졌네. 자, 그래서 요거 좀 잡아 놓으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누구한테만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개인이 건물을 뭐 하는데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데 그 법인과 도급 계약을 맺어서 내가 건축물을 건축했는데 자, 몇 프로를 초과하여 90%를 초과하여 입증이 되면 그때는 그 입증된 금액은 물론이지만 여기다가 뭐를 2번과 3번을 뭐 한 금액? 더한 금액을 과표로 하라. 처음 보는 듯한 표정을 지으니까 당황스럽네. 자, 그래서 좀 잡아두시고요. 자, 31번 뭐죠? 다음은 취득세 과세표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물어봤죠. 자, 1번 법인 장부로 토지 이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어떻게 된대? 여러분 증명된대. 자, 토지 이 지목병에서 토지 가액이 증가하면 우리는 취득한 걸 봐서 취득세를 과세하는데 이때 토지 이 지목 변경에 따른 증가한 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 얘기죠.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간주 취득은 항상 무슨 가액이야? 증가한 가액이라서요. 무슨 취득이니까? 간주 취득이니까. 지금 얘는 뭐만 바뀌었어? 지목이 바뀌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갑근의 변동이 없죠. 토지 갑근의 변동이 없어. 근데 지목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가액이 어떻게 했다고? 증가했대,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 이 증가한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책에 있어, 요약집이 있어? 뭐와 뭐를 구분해서?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라고 그랬죠? 이때 예외는 거기 나오는 것처럼 뭐에서? 판결문이나 뭐에서? 법인 장부에서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어떻게 됐다? 입증됐다. 그러면 그때는 뭐야? 그 비용이죠. 그럼 지금 이거는 원칙을 물어본가? 예외를 물어본가? 1번 법인 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된 비용이 어떻게 된다서 증명된다 그랬죠? 그럼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죠, 예외. 이때는
그 증가한 가액은 뭐라서 여러분? 그 비용이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 밑줄.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때를 기준해서 시가편액의 차익을 과표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어디로 가는가? 그때는 그 비용 자체를 증가한 가로 보는 거죠. 자, 요약집 보세요. 요약집 맨 위에 8쪽 맨 위에 자, 요약집 맨 위에 오셨어요? 간주 취득일 때 과표 나와 있죠? 무슨 가액이야? 증가한 가액이라고 그랬죠? 자, 이때 토지 지목 변경은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 변경 후 시가편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편액을 뭐한 금액? 뺀 금액. 이게 뭐래서? 원칙이랬죠. 원칙. 다만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어떻게 돼? 입증됐대. 그때는 뭘 한다고요? 그 비용. 자, 그래서 요걸 좀 꼭 좀 보세요. 92쪽. 아니, 몇 쪽이야? 8쪽에 나와 있죠?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출전의 원칙을 물어본지 예외를 물어보는지를 확인하셔서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 등에 의하여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뭘로 가고 그 비용. 이 말이 없으면 여러분 뭘로 가라고? 원칙. 그래서 이때는 뭘로 간다?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이 변경되기 전에 시가 표준액을 뭐 한 금액? 뺀 금액. 그래서 출전이 지금 원칙을 물어보는지 예비를 물어보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답을 고르셔야 되는 거죠. 이해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예. 자, 갑시다. 그래서 1번은 맞아서 틀렸어. 물어보기는 뭘로 물어봤는데? 예외로 물어봤는데 답은 엉뚱한 소리였죠. 자,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지죠? 근데 무슨 취득이야? 무상취득이죠. 그러면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표하는 경우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럼 이때는 과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 표준의 이상으로 신고한 가액이 되겠죠. 뭐로? 시가 표준의 이상으로, 시가 표준의 이상으로 뭐 한가에? 신고한 가액. 특례가 아니면 어디로 가는가? 원칙. 원칙은 항상 뭐 해야 된다 해서 시가 표준의 이상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3번.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했답니다, 여러분. 상속. 무슨 취득이죠? 무상이니까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표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여러분. 자, 4번. 공매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경락가액이 시가편액보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적대. 자, 공이 나와서 안 나와서? 나왔죠. 국지배수 공판장이죠. 그래서 공매로 취득했기 때문에 경락가액이 시가편액보다 어떻게 해도 적어도 우리는 경락조서에서 경락조서에 경락가액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시가편액보다 적어도 과표는 뭐가 되는가 여러분? 경락가액. 이게 바로 뭐가 되는가?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몇 번 되는가? 4번이 되겠죠. 자, 5번. 개인 취득자가 시가편액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어떻게 했대, 여러분? 신고했대. 그런 경우에도 시가편액이 과표가 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시가편액 이상으로 신고했으니까 그때는 인정받아, 안 받아? 받죠? 그래서 신고한 가액이 과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고한 가액은 뭐와 비교 대상이 돼서 시가 표준액과 비교 대상이 돼서 자,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 이상이면 이때는 시가 표준액이야, 신고한 가액이야. 이때는 신고한 가액이 되고 신고한 가격이 시가 표준액보다 어떻게 더 적으면 이때는 과표는 뭐가 되는가? 시가 표준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봐야 되는가? 부호를 봐야죠, 부호를.
그래요. 가끔 어떤 질문에, 어떨 땐 신고한 가격이라고 그러고, 어떨 땐 시가편이라고 그러고, 짜증난대. 나는 그분이 짜증나. 아니, 요 조건을 보셔야죠, 조건을. 자, 신고한 가액은 100인데, 시가편액은 80이다. 그럼 과세관청이 평가하는 금액은 얼마인데? 80인데, 얼마 주고 샀다 신고해서? 100. 그러면 그 100 인정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해준다고. 근데, 신고를 얼마를 했냐? 70을 했대. 그럼 과세관청 얼마짜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80짜리 문데 70주고 살까? 그럼 이놈 무슨 소리냐? 그 인정하고 안 하고 얼마를 80을 과표로 한다 그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31번 꼭 좀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 32번 확인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시가편액을 과표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 예외를 물어본 거죠? 예외. 1번 취득자 신고가액 표시가 없다. 그렇죠? 예, 인정해야 되겠죠. 시가편으로 가야 되겠죠. 자, 2번 취득자 신고가 없대요. 무신고죠? 역시 일로 가야 되겠죠. 3번 취득자 신고가액이 시가편보다 어때? 적대. 자, 그럼 2번은 뭐를 말하는 거고? 무신고고 3번은 뭐를 말하는 거야? 과소신고죠. 차이점을 아셔야죠. 4번 증여나 기부 등 무상으로 취득했대. 그러면 시가편액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되는 거죠? 예. 근데 5번 법인으로부터 시가편액보다 적은 가를 취득했대. 법인 국지회수 공판장이죠? 그럼 그때는 무조건 올라가는 거야. 사실상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에 요 시가편액은 뭐로 할 거냐 그 얘기죠. 그게 바로 33번이죠. 그럼 이거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토지와 주택은 매년 정부가 가액을 공시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이때에 이 공시된 가액 토지에 대해서 공시가 된 가액이 뭐예요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가 하나. 이건 이미 여러분이 어디서 배우셨어요? 학개론에서 배웠잖아. 학개론에서 학교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배우셨죠 여러분? 그거야 그때 거기에 대해서 공시된 가액. 그래서 주택은 단독주택이 뭐가 나오고 개별주택 가격이 나오고 아파트면 뭐가 나와? 공동주택 가격이 나오죠? 이거 누가 공시한가? 정부가 공시한 거잖아. 정부가. 근데 토지 주택을 제외한 뭐 상가 등 일반 건축물은 공시가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에 이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뭐를 과세하면 지방세를 과세를 하면 요 놈이 다 지방세 때는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시가편액이 되고 저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뭘 부과하면 국세를 부과하면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기준시가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공시한 가액을 가지고 몰두 때리고 지방세도 과세하고 모두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국세도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다만 지방세는 뭐라 표현하는 거고 시가 표준액이라고 그러는 거고 국세는 이걸 뭐라 표현한다? 기준시가라 한다. 내 아파트니까 무슨 가격이 공시가 돼요 여러분? 공동주택 가격 공시가 됐죠. 내가 뭘 갖고 있어? 아파트, 명일동에 아파트 갖고 있어. 자, 정부가 공시한 가격이 얼마로 공시가 됐어? 8억 원으로 공시했어. 이건 누가 공시한 가격이라고? 정부가. 그러면 이놈에 대해서 아파트에서 뭘 때릴 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때릴 때 이놈이 요 8억 원이 뭐가 되는 거고 시가편액 얼마를 하라고? 8억 원으로 하라고. 그리고 요 아파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등 뭐가 부과될 때는 국세를 부과할 때 요 놈을 가지고 뭘로 끌 거라고? 기준시가를 끌 거라고.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공시된 가격이 얼마면 8억이면 이 금액이 뭐가 되는 거 그대로? 시가편액이 되고 이 금액이 그대로 국세할 때는 뭐가 된다고? 기준시가 된다고. 같은 놈이다고 다른 놈이다고. 같은 놈이야. 다만 지방세는 뭐로 표현한 거고 시가편을 표현한 거고 국세는 뭐로 표현했을 뿐이야 여러분? 기준시가로 표현한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가 공시한 가액을 이놈을 갖고 모두 때리고 지방세 때리고 이놈을 갖고 모두 때리겠다는 얘기야. 국세도 때리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죠 여러분? 예.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합시다. 1번 부동산 가격 공시 등에 관한 법률이죠. 가격 공시 등자가 빠졌네.
부동산 가격 공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가 되는 건 뭐마냐? 토지와 주택만이죠. 그러면 그때 그 토지와 주택에서 공시된 가격이 뭐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는 뭐와 연결되는가? 토지. 개별 주택 가격, 공동 주택과 뭐와 연결되는가? 주택. 예, 그 가격으로 하라 그 얘기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확인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자, 34번 한번 보죠. 옛날 초창기 때 문제네요. 2000년도 11회 기출문제인데. 자,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옳은 거 물어봤죠. 자, 1번 취득세 과세 표준의 결정의 원칙이 밑줄 원칙이 뭐야? 신고한 가액. 요거는 맞았죠? 그럼 원칙이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는가? 예외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 뭐랬어? 예외 이시 없이 항상 신고한 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를 결정한다. 맞아 틀려? 틀렸잖아. 원칙도 있고 뭐도 있어. 예외도 있죠. 이거는 초딩도 문맥상 원칙이라면 당연히 뭐가 나오는가? 예외가 나오는 거죠. 근데 원칙 해놓고 예외가 없다. 맞는 말이냐고? 틀린 말이죠. 예. 2번 토지 이 지목 변경 시 과세 표준. 무슨 취득이야? 간주 취득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서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됐다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뭘로 대답하라고요? 원칙으로 대답해요. 그때는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해서 변경 후 시가편액에서 변경 전 시가편액을 한 금액 뺀 금액. 여기 밑줄 변경 후 시가에서 변경 전 시가편액을 뺀 금액. 이게 뭐죠? 원칙. 맞는 말이죠. 3번 개인 간의 거래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니까 뭘로 가는가? 신고한 가액이 되겠죠? 근데 얘는 신고한 가액은 항상 뭐와 비교해? 시가편액과 비교됐죠. 근데 지금 뭐였어? 개인 간의 거래할 때 시가편액보다 어떻대? 적대. 그러면 과표는 뭐가 되는가? 시가표준액이 되겠죠? 시가표준액. 근데 거기는 실질 거래가를 기준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자, 4번 법인과의 거래를 했죠. 3번과 4번 특징을 보셨죠? 4번은 법인이죠. 그럼 국지회수 공판장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뭘로 가야 되는가? 시가편액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 밑줄 사실상 취득가 밑줄 하나, 시가편액 밑줄 하나 순서가 바뀌었죠. 출제는 순서를 살짝 바꿨잖아. 법인과의 거래 시는 뭐에 관계없이 시가편액과 관계없이 뭐를 사실상 취득가로 과세해야 되는 거죠. 5번 건축물을 뭐 했다 그러면 증축, 개축 또는 개수. 무슨 취득이야? 간주 취득이죠. 그때는 무조건 무슨 가액이 되는가? 증가한 가액이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네요. 2000년 11회 때. 자,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고 좀 10분 쉬었다 계속 진행나갈게요. 예.